안녕하십니까 아버님들. 네, 119 한방의 소방교 홍승입니다. 저 오늘 뭔가 좀 달라진 거 없나요? 짜란! 네, 신형 기동복입니다. 또 기동복이면 기동성을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겠죠? 하! 119에 거실 안방 이런 게 있나 안방처럼 아늑하고 재밌는 이야기 119 안전방송. 제가 이렇게 기동복을 보여드렸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영화 반창고에서 나오는 고수랑 한효주가 입은 기동복이 멋진데 왜 실제 기동복은 우리가 당근색을 입냐? 이게 과연 이 색깔의 문제일까요? 그래서 저희도 왜 이 주황색을 굳이 고집을 하는지 궁금해서 소방청 담당자님께 전화를 직접 걸어서 여쭤봤는데요. 저희가 재난 현장에 나갔을 때 요구조자가 보기에 어떤 시인성, 즉 눈에 잘 보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황색을 택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그리고 유럽의 몇몇 국가에서도 주황색의 제복을 입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님들의 현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안녕하십니까? 혹시 전화 가능하십니까? 그래. 지금 저희 119 안방 녹화 중이거든요. 잠시만. 현장 구급대원으로 근무하고 계신데 만족도가 높으신지. 이거 사실대로 얘기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면? 저희가 물론 힘이 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국민들이나 이 서비스 받으시는 분들이 고맙다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할 때 보람도 느끼고. 일단 구급대원은 다양한 현장에서 활동을 하는데요. 그런 현장에서 제가 역량을 펼쳐서 응급처치를 할 때 많은 보람도 느끼고 또 환자분이 상태가 좋아진 걸 보면 이 일을 잘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진짜 여러분이 많이 해주신 질문이에요. 공채로 들어와서 구조대에 근무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채로 들어오셔서 특수구조단 팀장님을 하고 계시는 분에게 전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그런데 조건은 있지. 무조건 와서 근무를 할 수 없고 인명구조사나 인명구조사 교육을 받았거나 이런 사람들로 사실 배치가 돼. 그러면 지금 현재 구조대원들 중에서도 공채 출신이 많겠네요. 있지. 나 같은 경우도 있고 지금 일반 대원들도 지금 우리 특구단에도 근무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데도 있어. 많아. 일단은 정신력과 체력을 길러준 상태에서 그런 요건을 한 번씩 따져야 되지. 네, 얼마 전 소방공무원 필기 합격자 발표가 있었고 많은 분들이 지금 체력시험 준비에 몰두를 하고 계실 텐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좀 특수한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체력시험을 칠 때 왕호달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끼고 뛰어야 하는지 무릎보호대 등을 착용을 하고 시험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셨어요. 제가 직접 인사채용 담당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왕복 원래 달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왕호달을 제외하고는 다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실기시험 때에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고 시험을 볼 수 있을까요? 응시행들 간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안 하고는 형평성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고문에도 언급을 했는데 보호대는 일절 착용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경북 본부 인사채용팀의 공식적인 답변을 한번 들어봤고요. 또 그 외에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할 사항이 있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시험 시행 본부에서 제공하는 시험 용품, 즉 코팅 장갑이나 탄막가루 이외에 개인 용품은 사용을 할 수가 없고요. 또 스파이크 등이 박힌 어떤 특수 기능성 운동화라든지 보호대 같은 경우에는 착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일단 경북에서 시험을 보시는 수험생분들이 숙지를 하고 계셔야 하는 내용이고요. 각 시도 본부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고문을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 우리 예비 소방관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인데요. 일단 소방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부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졸업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에게 물어봐야. 제일 힘들었던 거는 아침 PT 시간이 제일 힘들었고요. 제일 좋았던 거는 좋았던 거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확실해요. 수요일 외출 나갈 때 교육 다 끝나고 이제 저녁 먹으러 갈 때 밥이 맛있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구급이 어려웠습니다. 아,
어떤 부분에서요? CPR이라던가 그런 부분이 좀 정확하고 민감해야 되는 기술이나 훈련들이니까 그게 저한테는 좀 힘들게 왔고 구조나 화재는 좀 즐기면서 했는데 오. 구급이 이제 직접 사람한테 응급으로 해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제가 피하고 싶었던 질문이 나왔습니다. 키가 작아도 가능한지 물어봐 주셨는데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단단단단단 짠! 다예요? 네, 답니다. 촬영하면서 현타 안 하시나요? 네, 이번 질문은 롯데 날드 님이 주셨는데요. 이게 좀 끔찍한 혼종인 것 같아요. 임산부 CPR 시에 AED를 사용해도 되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심폐소생술도 실시하여야 하고 AED도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임산부 심정지 상황 같은 경우에는 매우 드물게 발생을 하기도 하고 또 생존율도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과 그동안의 증례 연구에 바탕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것을 권고를 드리는데요. 이 경우에는 산모와 태아 모두가 다 잠재적인 환자가 되지만 따로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산모가 생존을 해야 태아가 생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에 대한 관심과 애정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조금 간추려서 답변을 드려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소방관의 꿈은 성인이 되고 나서 생겼고요. 그래서 좀 진로에 대해서 그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 소방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목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 그런 목적 자체가 저를 굉장히 설레게 했습니다. 네, 좀 오글거리지만 진심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1년 조금 안 되게 시험 준비를 해서 한 번만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부서 같은 경우에는 예방홍보 교육팀에 속해 있고요. 어떻게 갈 수 있는지는 사실 딱히 딱 정해져 있는 루트는 없어요. 그렇지만 희망하시는 분이 있다면 관심을 가지고 소방 홍보에 대해서 뭐 편집이라든지 촬영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출연에 대한 욕심이 있으시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개발을 해두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학생분들 중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소방관의 꿈을 안고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의 막 극구 반대가 있진 않았지만 일단 내가 왜 이걸 하고 싶은지 이걸 앞으로 해나가면 나는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나에게 도와줘야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부모님께 딱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모님을 설득해야 되는 친구도 부모님께 두루뭉술하게 나 그냥 이게 꿈이에요 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부모님을 설득을 한다면 부모님의 응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평가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는데 자, 소방관 삼행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운 띄워주세요. 소중하고 유익한 정보를 주고 방법 가리지 않고 국민을 도와주는 관세청. 화재 조사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담당자님께 전화를 걸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화재 조사의 공적 목표는 화재 원인을 밝혀서 화재를 예방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일선 소방서의 화재 조사관들은 화재 출동을 비롯해서 현장 발굴이나 증거물 감정, 근본적 연구, 재현 실험, 통계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해서 소방 조직 내에서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것처럼 화재 조사관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게 됩니다. 전반적인 화재 진행 과정, 그리고 목격자나 관계자의 진술과 주는 상황, 그리고 현장에 남아있는 화재 패턴, 증거물의 모습 등을 통해서 화재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발화 지점과 그리고 반화 원인을 조사하고 추가적으로 화재로 소실된 건물이나 이제 물건 등을 파악해서 이제 피해 금액을 조사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오늘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달아주신 모든 댓글들 저희가 엑셀 파일로 쫙 정리를 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님들 어디 도망가지 마시고 항상 꼭 안방에 계세요. 제가 많이 오늘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나내 전화가 안 받아.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비가 오네.